제발 한국에 주둔하게 해주세요.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한 미국 국방부. 하지만 불과 12시간 만에 미국은 입장을 번복하고 오히려 한국에 간절히 부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그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국장이죠. 40대 중반인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쌓아온 경험과 신념이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절실한 나라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펜타곤 17층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및 감축 방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드디어 시작이군. 저는 서류를 펼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히 원하시는 정책이었어요.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해외 주둔 비용을 줄이고 자국 강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보고서를 읽어가며 저는 점점 확신에 찼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6%로 적절하지만 독자적 방어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가득했거든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앞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 즈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데이비드 앤더슨 차관보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국방부에서 가장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통하는 인물이에요. 존, 주한미군 감축 계획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순조롭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측 간발은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앤더슨 차관보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빠지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혼자 버틸 수 있겠나?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분명 발전했지만 아직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정보력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존, 흔들리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하게. 한국의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 입장을 고수해야 해. 앤더슨 차관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죠. 오후 내내 저는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국산 무기들의 성능 평가서도 살펴봤어요. 분명 인상적이긴 하지만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워싱턴의 석양이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며 주한미군 담축에 따른 안보 공백은 한국 측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반발해봐야 결국 현실 앞에 굴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협상 과정을 떠올렸어요.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 당황하겠지. 하지만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뉴스는 다른 지역의 군사 소식들이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어디든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오만함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칠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미국, 주한미군 대폭 감축 검토. 한반도 안보 지각 변동 예고.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터져나오는 각국 언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CNN은 동북아 균형 붕괴 우려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BBC는 한국 홀로서기 시험대회라며 연일 특집 방송을 편성했어요. 봐라, 전 세계가 한국을 걱정하고 있잖아. 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독일 국방 전문가는 한국의 독자 방어 능력으론 북한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고, 일본 언론은 한반도 불안정이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거든요.
가장 기대했던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분명 청와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거나 한국 국방장관이 급하게 워싱턴으로 날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오늘 안으로 한국 측에서 연락이 올 텐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하루 종일 기다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다음날 아침 앤더슨 차관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의아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존, 한국 측 반응이 어떤가? 아직 공식 연락이 없다던데. 저도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벌써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가 들어와야 하는데요. 앤더슨 차관보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아니면 한국이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 순간 비서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은 놀랍도록 짧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게 끝이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격렬한 항의는커녕 단 2문장으로 끝나다니요. 마치 예상했던 태풍이 아무것도 아닌 실바람으로 지나간 기분이었어요. 앤더슨 차관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한국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는데. 그 후 며칠간 한국은 정말 조용했어요. 청와대는 일상적인 국정 업무만 진행했고 국방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했죠. 언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국의 추가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언론들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군 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게 정말 한국의 진짜 반응인가? 저는 밤늦게까지 각종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방위산업 발전 현황, 독자 무기 체계 개발 진척도. 모든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한국에서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최민준이라는 인물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발표였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마 미군 철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거나 협상 테이블로 나오자는 제안을 할 거야. 하지만 그 기자회견 예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에 관한 중요 발표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거든요. 자주국방? 이 시점에 저는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앤더슨 차관보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야 한국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는군. 오후 2시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전략기획실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초조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침착하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민준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어요.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구걸하기 시작하는군.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했음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앤더슨 차관보의 얼굴도 일그러졌어요. 최민준 실장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차세대 국방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곧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의 눈빛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만큼 강렬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둔 비밀을 드디어 드러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AI 기반 방어 시스템, 고유한 방패와 독립 지휘 통제 시스템. 천리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협에도 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고유한 방패, 천리안, 이게 뭔 소리야?
최민준 실장의 발표는 계속됐어요. 이 시스템들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모든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죠. 앤더슨 차관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허세인가? 하지만 최민준 실장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우리는 국제 언론과 각국 국방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실제 시연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직접 보시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실제 시연회라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허세라면 절대 실제 시연은 제안하지 않을 테니까요. 한국이 정말 우리 모르게 이런 걸 개발했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최민준 실장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아선 안 됩니다. 우리에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브리핑룸은 술렁거렸어요. 각국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최민준 실장은 시연회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조용한 반응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앤더슨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계산이 틀어진 거니까요. 최민준 실장의 발표 다음 날 앤더슨 차관보가 제 사무실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존, 한국에 가야겠어. 직접 가서 그들의 허세를 확인하고 와. 필요하다면 적절한 압박도 가해야 하고. 정말 허세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한국이 우리 모르게 그런 첨단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공항에는 김지영이라는 국방부 국제협력과 통역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이었어요. 스미스 국장님, 방한을 환영합니다. 긴 여행 고생하셨어요. 차 안에서 김지영 통역관은 상세한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연회가 있어요. 장소는 경기도 화성의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입니다. 참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각국 국방 관계자와 언론진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CNN, BBC, NHK 등 주요 외신도 모두 올 거거든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00명이나 초청했다는 건 정말 자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다음날 아침 화성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될 만한 거대한 부지에 최첨단 시설들이 즐비했고 각국에서 온 참관단들로 북적거렸어요. 독일 국방부 대표단, 프랑스 무기체계청 관계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국방군 장성까지 와 있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 정도면 정말 뭔가 준비된 게 있는 건가요? 김지영 통역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을 위해 2년간 준비했거든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시연회장 중앙에는 거대한 통제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십 개의 고해상도 모니터가 한반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경교함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연회가 시작되자 최민준 실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눈빛은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방어 시스템 고유한 방패를 시연하겠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고 북한 지역에서 가상의 탄도미사일 5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점들이 남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순간 시험장 한편에서 천궁2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하얀 연기 궤적이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웠어요. 곧이어 하늘에서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첫 번째 적 미사일이 완벽히 요격됐습니다. 오 마이 갓. 옆에 있던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탄성을 질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나머지 4발의 궤도를 계산하고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2발이 추가로 발사됐어요. 고고도에서 완벽한 요격이 이뤄지는 순간 참관단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5발의 미사일이 모두 동시에 요격됐거든요. 마치 거대한 우산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준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고요한 방패는 위협을 0.3초 만에 식별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죠. 두 번째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독립지휘 통제 시스템 천리안이었습니다. 거대한 통제실 벽면에 설치된 수십 개의 모니터가 한반도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현재 한반도 주변 500km 내의 모든 함정, 항공기, 심지어 잠수함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주변국 해군 함정들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중국 해군의 구축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심지어 수중 50m에 있는 잠수함까지 모두 빨간 점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가상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적 함대가 서해로 침입하자 천리안 시스템이 즉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편대가 출격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요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동시에 K-9 자주포 대대가 연안방어 진지를 구축했어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의 지휘하에 완벽하게 조율됐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통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프랑스 국방부 대표가 소리쳤어요. 언빌리버블, 이런 통합 지휘 체계는 처음 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연이 끝나자 참관단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어느새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부끄러움에 빠졌습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급히 앤더슨 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시연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존, 뉴스 봤나? 완전히 난리가 났어. CNN은 한국, 게임체인저급 국방기술 공개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BBC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라며 특집 방송을 편성했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의 기적, 아시아 군사력 지형 변화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AI 방어 시스템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독일도 이런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독립지휘 통제 시스템은 전략적 자율성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국방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북극 안보에 한국의 천리안 기술을 접목할 가능성을 타진하겠습니다. 영국 외무장관까지 나섰어요. 한국과의 고위급 안보 대화를 즉시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앞다퉈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미국의 근시안적 판단이 한국이라는 소중한 파트너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 신랄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 철수를 추진한 것은 외교적 참사라고 혹평했죠. 앤더슨 차관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존, 상황이 심각해. 의회에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도 크게 분노하고 계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한국 측과 긴급 회담을 요청해봐. 뭔가 수습할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날 아침 김지영 통역관을 통해 최민준 실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즉시 승낙했어요.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최민준 실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한국의 각종 무기 체계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실장님, 어제 시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국방 체계를 갖췄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민준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협력은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으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없죠.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혹시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변해야 해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진짜였고 우리의 기존 전략은 완전히 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변해야 할 때였어요. 한국의 놀라운 국방력이 전 세계에 알려진 지 사흘째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발표한 거예요.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던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서해 및 동해 일대에서 72시간 동안 실전급 군사훈련 실시라는 중국 국방부 발표였습니다. 김지영 통역관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스미스 국장님,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 30여 척이 서해로 진입하고 있어요. 30척이라고요? 네,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동시에 미사일 발사 준비 태세를 갖췄고요. 저는 급히 앤더슨 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보님, 중국과 북한이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의 국방력에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 상황이에요. 앤더슨 차관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존, 이건 우리가 만든 상황이야. 한국을 고립시키려다가 동북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어. 그날 오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로 참석했는데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리처드슨 의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영국 대표가 발언했어요. 중국과 북한의 연합훈련은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해요. 독일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평화적 기술 공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는 반박했어요. 이는 정당한 군사훈련일 뿐입니다. 한국의 일방적 무력 증강이 지역 균형을 깨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진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이 모든 위기의 시발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날 새벽,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거예요. 김지영 통역관이 다급하게 연락했어요. 국장님, 한국 정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다고 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최민준 실장님이 국가안보실로 급히 들어가셨어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앤더슨 차관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존, 대통령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셔. 우리 때문에 동북아가 화약고가 됐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인데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불과 200km 북쪽에서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전 지역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새벽 3시쯤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이륙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한국 영공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서울 하늘 위로 언제 전투기들이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모든 것이 한국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새벽 6시 한국 정부에서 긴급 발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국방부로 향했어요. 김지영 통역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국장님,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다고 해요. 전 국민 대상 긴급 담화입니다. 브리핑룸에는 각국 언론과 외교관들이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예상하고 있었죠. 오전 9시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평온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군사적 대응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을 통해 전 세계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바로 국제공동안보협력 체제의 구축입니다.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첨단 방어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국가와 공유하겠습니다. 침략이 아닌 방어, 분열이 아닌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발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천리안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모든 군사 자산이 정확히 표시되었어요. 위치, 이동 경로, 심지어 무기 체계까지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최민준 실장이 설명했어요.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위협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는 거죠?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고요한 방패는 방어만을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평화를 선택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화면에서 중국 함대의 움직임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걸 안 순간 중국 함대가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한 거였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위치가 정확히 노출된 상황에서 더 이상 도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김지영 통역관이 제게 속삭였어요. 보이는 힘이 때로는 쓰는 힘보다 강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면서도 평화를 택했고 그 결과 실제로 위기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에 리처드슨 유엔 의장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유엔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국제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최민준 실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실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국장님, 진정한 강함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까요.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앤더슨 차관보에게 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지혜로운 대응과 새로운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한반도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지 일주일 후, 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180도 바뀐 거예요.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의 고유한 방패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프랑스도 뒤따랐어요.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영국, 캐나다, 호주까지 줄줄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전략 수출국으로 떠오른 거였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최민준 실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장님,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세계적 주목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놀랐어요.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이신가요? 최민준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장님이 변하신 걸 보니 희망이 보여요.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시죠. 우리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앤더슨 차관보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 대통령께서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지시하셨다고. 그럴 만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거든요. 한국 측 반응은 어떤가? 다행히 협력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자세를 바꿔야 해요. 그 후 며칠간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역량과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을 보호받는 국가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존, 내가 정상회담 실무진에 참여하게 됐어. 앤더슨 차관보가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내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어. 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판단이야. 한 달 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양국은 한미 신신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한국의 첨단 방어 기술과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한 새로운 안보 체제였어요. 일방적 보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의 전환이었죠. 정상회담 후 김지영 통역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통역관님, 그때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한국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었네요. 저희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국장님처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 신설된 한미 기술협력국의 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한국의 놀라운 기술들을 접하며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한국의 고요한 방패와 천리안 시스템을 처음 본 순간의 충격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력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는 걸요. 존 스미스는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힘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지혜였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이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